네, 안녕하십니까. 차대현입니다. 차박사의 연구실 닥터차 수랩 6번째 시험 방송이네요. 제가 지난번에 그 주변국들 뭐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까지 이제 한국을 찔러보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번에는 그 이번 편부터죠.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찔러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한번 실상을 파악해 보자라고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또 단거리 발사체 2기를 쐈네요. 뭐 지금 이 5월 달부터 북한이 다시 뭔가를 쏴대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5월에 2번, 7월에 2번, 이 8월에 들어서는 벌써 8월 2일, 6일, 10일, 오늘 16일 4차례를 발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 5월 이후에만 총 지금 8번을 단거리 미사일이나 발사체, 뭐 장사정포 같은 거를 지금 쏘고, 방사포 같은 거를 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도대체 왜 그럴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로 측면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북한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크게 2가지의, 요즘 시쳇말로 얘기하는 빅피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한미 연합훈련을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분명해요. 뭐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아마 정부의 상당 부분 자문을 해주고 있는 이런 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북한이 그걸 굉장히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싫다는 걸 왜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말이죠, 한번 뒤집어 보죠. 세상에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없습니다. 평소에 훈련 안 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유사시가 돼 있을 때 제대로 작전할 수가 있고 상대방의 침공이나 공격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나요? 그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북한도 해요. 예, 뭐 백보양보해서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단거리 발사체 실험이라는 것을 일종의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무기 개발이나 아니면 연습, 훈련으로 간주할 경우 북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미연합훈련은 안 된다라는 거죠? 연습이나 훈련은? 더더욱이 사실은 작년에 미북 협상 국면이 시작되기 이전까지의 한미연합 연습 또는 훈련에는요, 이른바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그 전략자산, 다시 말해서 B-52 폭격기라든가 B-1 폭격기 같은 뭐 유사시에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자산들이 동원이 됐거나, 뭐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전력이 동원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연습, 다시 말해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연습, 한국이 주도가 되고 미국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의 시대에 한미 간의 작전협력을 어떻게 원활히 할 것인가 하는, 그게 이번 연습의 핵심이고요. 이번 연습에는 실제 전력은 동원되지도 않아요. 괌이나 미 본토에서 전략자산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연습이 침공형 연습이다, 아니면은 이 연습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결국 북한이 바라는 바는요, 아주 과거에 비해서 교묘해진 거예요. 과거에 북한이 어떤 요구사항을, 중요한 한반도 평화, 물론 북한이 얘기한 평화는 또 좀 틀립니다만, 평화와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얘기할 때 제1순위로 얘기한 게 어떤 겁니까? 주한미군 철수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미동맹의 해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 안 해요. 북한이 바뀌었구나,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 보세요. 이 연습이 그렇게 싫다라고 북한이 계속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던진다. 그리고 그 연습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어적 전력, 따옴표 방어적 전력인데요, 방어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단거리 발사체 같은 무기를 계속 노출을 시킨다. 뭐 타당한 것 같죠. 그런데요, 지금 북한이 선보이고 있는 것들은요,
방어용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미사일 방어용이라 그러면은요, 미사일을 방어용 무기로 쓴다 그러면 실제로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웃어요. 원래 무기 자체가 방어용, 공격용 구별이 없기는 하지만 특히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선제 공격용으로 많이 사용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왜 계속 쏴댈까요? 결국은 북한은 한미동맹 주한미군 이제 우리는 그거 신경 안 써. 그냥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 보장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듯 하지만은요, 사실상 이것이 도상훈련이든 도상연습이든 전력이 동원되지 않은 도상연습이든 아무리 대규모 전력이 동원되지 않더라도 아주 소규모 간에 하는 연습이든 한미 간에 같이 훈련하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연습 훈련을 하지 않는 동맹은요, 흔히 미국이 분류하는 동맹의 중요성 우선순위에서 한참 후순위로 밀리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연습 훈련을 하지 않는 동맹은요, 장기적으로 주둔을 하지 않는 동맹,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주한미군이 없는 동맹을 의미합니다. 없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요, 미군 주둔시키지 않는 다른 국가들하고도 연합훈련이나 연습은 해요, 같이.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은 거의 명목상의 동맹, 그냥 정치적으로 우리는 친구야, 이런 거에 불과한 동맹이 된다라는 얘기죠. 과거에는 해체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는 결과적으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아주 현격히 약화되거나 해체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겠다라는 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빅피처, 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꽤 영리해졌죠? 우리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도전입니다. 북한이 더더욱 이런 이 술책을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는 이유는 그런 전략 전술을 펴기에 굉장히 지금 여건이 좋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뭐 이런 얘기하면 펄쩍 뛰시는 분들이 있지만 한국 내에서도 은근히 자주라는 걸 내세워서 한미동맹, 주한미군 이제는 좀 나갔으면 좋겠고, 한미동맹도 그게 뭐 꼭 필요해,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만,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더 자주적일 수는 있겠죠. 근데 한번 결과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알기 쉽게 따져봅시다. 남북한 간에 교류 협력을 한다 그래도요,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게 우리 경제에 정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럼 한번 물어보죠.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아니면 외국인들의 투자를 받는데, 그거 우리 경제 발전에 상당히 중요해요.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안심하고 투자를 하고 공장을 세우는데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겠냐고요. 남북한 간에 상징적인 몇 가지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까요? 아니면 한반도가 안보상 굉장히 안전하다. 왜? 한미동맹하고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역으로 볼까요? 어떤 게 더 충격이 클까요? 북한이,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여간한 배짱이 아니면 핵실험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다시 못할 거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단거리 발사체 계속 쏴대는 것이 더 해외 자본가들의 한국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까요? 주한미군이 대폭 줄거나 아니면 아예 철수해버리는 것이 악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것이 우리를 위한 방법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더더욱 그 여건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다시 여건으로 돌아가 보죠. 미국 측 여건도 그렇단 말이에요. 트럼프 모든 걸 동맹도 돈으로 보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결과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연습이나 훈련을 가지고 압박을 하면
트럼프도 미국 공화당 주류 때문에 뭐 주한미군 철수시키거나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이거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굉장히 유용한 카드로 활용해 먹겠다라는 건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어디에선가 돈 너무 많이 들잖아 이런 얘기 나오면 자기가 뺐다라는 거 아니니까. 미국 국내의 정통 보수주의자들, 공화당 주류들한테도 욕먹을 거리가 없어지니까 은근히 그러면 뭐 주한미군 대폭 줄이지 뭐. 한국도 좋아하는데.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김정은과 그 부하들은 지금 그런 전략을 펴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합연습훈련 기간에 단거리 발사체를 쏴대는 겁니다. 그게 정말 두려워서가 아니고요. 두려우면 그 원인 행위를 제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비핵화 화끈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첫 번째 노림수, 첫 번째 찔러보기. 아주 다른 어법으로 주한미군 철수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무서운 얘기예요.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이 갑인, 북한이 주도권을 지니고 있는 그 관계를 받아들이고 대화도 하고 교류 협력도 하고 예술단도 서로 교환하고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나간 것 같다고요?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GDP가 몇십 배가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북한이 무기 몇 개 가지고 있다고 갑자기 북한이 갑이 될 수가 있냐고요?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지정학적인 포지셔닝 우리 중경국인 건 맞아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고 조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뭘 안 하게 되면 세계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그런 자원은 없어요. 반도체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뭐 완전히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는요, 굉장히 사람으로 비교하면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하는 엄친한데 아주 탑은 아니에요. 근데요, 북한은요, 아까 얘기한 뭔가 하나를 몽리를 부리면 주변에서 굉장히 곤란해지는 뭔가를 가지고, 바로 그게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핵전력, 미사일 전력이에요. 이거를 계속 이제 자기네들이 하는 건 방어용이니까 정당하다고 일성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엄친아랑요, 막 나가는 깡패가 같이 얽히게 되면은요, 그게 더러워서든 아니면 정말 무서워서든 희한하게 그 깡패가 주도권을 지니게 됩니다. 북한이 볼 게 뭐가 있겠어요? 1970년대부터 이미 경제력이 한국이 북한을 경제력 면에서 추월하기 시작해서 80년대 되면 외교력에서 추월했고 90년대 되면 재래전력에서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질적으로 우월해졌잖아요. 이거 김정은도 한방 좋아하나요? 한방에 못 뒤집습니다. 그러면 한방에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핵, 미사일 전력, 그리고 비록 단거리라고는 하지만 이런 타격 전력들이에요. 장거리, 멀리서부터 떨어져서 우리를 쏘는 타격 전력들이라고. 이걸 이른바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대칭 전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면 적어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우리를 생각을 해서 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서 주는 것이다라는 내부 인민 선전도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능력을 통해서 남북한 사이에 197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싸워왔던 한국 주도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무서우냐고요? 북한도요. 저는 보수긴 하지만 북한도 국가급 행위자로 봅니다. 국가 대 국가와의 관계에서는요. 살벌한 국력이라는 걸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경제력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게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북한이 주도해서 남북한 관계를 이끄는 시대, 북한이 갑이 되는 그 시대를 향해서 계속 뚜벅뚜벅 전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찔러보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경제력도 그렇고 세계적인 평판도 그렇고 항상 우월하니까 참
대인배 같죠? 아니에요. 그거 정신승리예요. 어제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 아주 무난하게 처리를 하셨어요. 일본과의 갈등 관계 국면도 적당하게, 자, 손 내밀면 잡겠다, 해결 국면 얘기했고요. 다만 오게티가 이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보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앞으로도 계속된 이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로 다가들 수 있다는 걸 언제라도 알아야 됩니다. 국내에서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때론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된다 하는 분들에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엄치나 대한민국이 뭐가 답답해서 김정은 스토커가 돼야 됩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